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세연CC 감사보고서를 했는데요. 이번 주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하고 그다음에 감사보고서,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하고 추석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요,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불을 없애고 전체 화면으로 하고, 그래서 세연CC 감사보고서의 마지막 회차를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좀 딱딱하고 지루한 내용들을 말씀드려서 좀 성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세연의 재원 능력이나 또는 종중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는 부도 가능성이라든가 우리 종중의 골프장을 공매 가능성 이런 등을 알아보고 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연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히 보고요, 추석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세연CC의 모 회사인 세연개발의 감사보고 및 재무제표를 좀 훑어볼 겁니다. 특히 강조할 것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세연개발이 모햄에서 자회사가 여러 개, 한 15개, 16개 정도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체를 묶어서 세연의 어떤 재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연결 감사 보고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 흐름표로 이렇게 갔어요. 현금 흐름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원래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현금 흐름표를 잘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분류를 해 놨는데 대체로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플러스일 때는 유입이고, 말대로 플러스니까 들어온다는 뜻이 플러스가 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는 유출입니다.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잘 분류를 해놨는데 영업활동 분야, 그 다음에 투자활동 분야, 재무활동 분야에 따라서 그 현금 흐름을 이렇게 말했는데, 영업활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영업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것이 현금 플러스가 되는 게 바람직하고 긍정적이지요. 그다음에 투자 활동은 대외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회사가 활동적으로 움직인다고 봐서 현금이 투자해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재무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영업활동, 수익활동이고 재무활동인데, 현금이 부채의 원금이나 이자 같은 거는 상환하는 게 바람직하잖아요. 상환한다는 거는 결국 나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영업, 투자, 재무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영투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이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다, 이런 어떤 시각으로 현금 흐름표를 보는 것이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는 운영 상태를, 이 운영 상태로부터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현금 흐름표인데, 이것이 세연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업이고 뭐 이런 상태다 보니까 좀 일반적인 걸 적용하기가 조금 좀 다른데요. 일단 대충 한번 보면은 영업 활동으로 응한 현금 흐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입이 없는 거, 뭐 현금 유입이 있는 거, 유입이 없는 그리고 투자 활동에 인한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어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 정보를 이용자가 잘 보게 할 수 있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플러스인데 이 가로가 친 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마이너스 했다는 건 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활동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3억이고 큰 금액은 아닌데, 그 다음에 세현시 씨가, 그 다음에 투자 활동으로는 이게 이제 결국 가로친 거는 마이너스니까 지금 투자 활동으로서 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서 돈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데 342억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무 활동을 때도 마이너스가 되면 어떤 빚을, 부채를 이렇게 상환하거나 이자 상환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적극적인데, 여기는 323억이라는 돈이 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는 차입을 많이 했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현금 흐름표는 조금 여기는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주석에 대해서 좀 핵심적인 것들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데, 대체로 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짚어봐야 할 것들만 쭉 살펴보고 이어가 나가겠습니다.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 세현시 감사 보고서인데요, 토지의 공시지가를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공시지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현 CC가 가지고 있는 현재 토지가 이것이 그 평수가 그 몇 평이었더라? 3,442평 하면서 그것도 뭐 한 필지가 더 하였는 거. 그래서 모두 그 6필지거든요. 6필지인데 그것이 이 내용을 좀 잘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2020년 1월 1일 이것이 정기 말이거든요. 정기 말인데 그때의 이 공시지가가 5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부가액은 42억으로 이렇게 장부가액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 요거를 장부가액을 공시지가로 이렇게 나누면은 약 7배가 됩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은 한 7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 이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이 만 1년이 지났다고 봐야죠. 1년이 지났을 때에 공시지가가 이게 정기 말에는 5억 7천만 원이었는데 이것이 11억 3천만 원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1.9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국 이제 골프장이 완공이 됐다든가, 또는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여건들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거의 2배가 올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장부가액은 얼마나 올랐냐 하면 이거는 약 56억 6,900만 원이니까 약 5배가 또 장부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종중 토지는 또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기말 공시지가에는 여기에는 7배가 됐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고, 단기말에는 공시지가의 5배 정도가 늘었다. 그러면서 정기말의 공시지가하고 단기말에 공시지가를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거의 한 2배 정도는 늘었다, 이런 기준에서요, 이러한 논리를 어떤 적용하면은 우리 종토는 공시지가가 5배라면 얼마가 되는가, 그걸 우리가 또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116억 얼마가 나옵니다. 116억 이상인데 이거를 5배라고 하면 정기 말로 기준을 해서 5배로 하면은 이게 얼마가 됩니까? 4,080억이 됩니다. 4,080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거는 감사 보고서에서 기록된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종토는 4,080억이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세요. 이게 정기 말에 여기에 2배 정도 거의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계산하면 1.96배가 올랐습니다. 그 1.96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1.96배를
올려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게 816억을 1.96을 곱하게 되면은 이것이 160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1600억인데 이거를 거기에 장부가격이 5배니까 이것도 5배를 하면은 우리 종토가 8천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감사 보고서에 있는 근거를 해서 이렇게 8천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또 실질적으로 7배를 이렇게 적용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 얼마일까요? 1조 1200억이 나오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참 개탄스러운 게 종토 매각파들은 종토를 매각하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황당한 가격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뭐 말이 안 되는데 500억에 팔자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곧 이러한 내용들이 불거질 텐데요. 정말 저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지금 사평공 의동 일가님이 지금 이제 주변 상황에 의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게 현실화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린 가격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이게 약 8천억이 되고 또 7배를 여기 있는 계산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면은 1조 1200억이 나오는 그런 정도가 나오는 금액인데 500억에 팔자. 이리 이사들이니까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고 지금 현재 아마 전 종원의 지탄을 받아서 아마 우리 종중에 얼씬을 못할 겁니다. 또는 역사의 죄인이 되려고 작정한 자들이다. 엄청난 음모를 감행하고 있다. 정말 엄청난 범죄를 자행하려고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런 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주석에 무형자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영업권이라는 거는 서리 CC가 세연으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때의 실질적으로 금액은 300억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원래는 이제 280억인데 장부가액에는 300억으로 매각가 됐다 하는데 여기에 감사 보고서에는 취득 원가가 137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이제 영업권도 매년 얼마씩 상각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41억 정도가 상각이 돼서 지금 현재 장부 금액은 96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그거고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은 이 취득 원가는 70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것도 매년 상각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약 한 6억 정도 상각이 되고 그다음 그래서 700억 지금 장부로 되어 있는데 사용 수익 자산이 706억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을 개발해서 세연 CC가 골프장을 개발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시설물 일체를 종중에다 기부하는 그 자산이거든요. 기부한 자산이 706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장부가액이 700억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단기 차입은 여러 은행이 쭉 되어 있는데 선순위, 중순위 이렇게 나타나고 6.5% 이자율을 하고 7%, 4.5%, 4.6%인데 이것이 이제 50억, 20억, 20억, 그다음에 300억이 신한 캐피탈보다 300억이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종중 영진에서 이것이 40억이고 그다음에 성 DNC로부터 29억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단기말 이것이 단기 차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이 차입을 갚아야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환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이 519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장기 차입금은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쭉 전기 말에는 각 은행으로부터 장기 차입을 쭉 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환을 하고요. 변제를 하고 이제 남은 거는 이 세연 개발업도 이 모회사잖아요. 그래서 모회사로부터 차입을 했는 겁니다. 이제 운영 자금 대출로서 4.6%예요. 그래서 393억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연 개발에서 로부터 차입을 했고 세연 개발이 투자를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393억, 약 400억에 가깝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한국투자증권하고 비욘드 3 제1차 주식회사로부터 장기 차입을 했는데 이거는 20억하고 150억인데 2021년 1월 20일부로 전부 다 변제를 했습니다. 상환을 해서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장기 차입 합계가 세형 개발로부터 차입한 393억이다. 그래서 비싼 이자를 주고 장기적으로는 차입하는 거는 손해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장기는 정리를 하고 저 단기로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의 연도별 상환 계획인데 그래서 2021년에는 아까 봤듯이 150억 원 상환을 했는 상태고요. 2020년에는 장기 차입의 상환 계획이 없고 2023년에는 세형 개발로부터 차입한 393억을 상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네. 계약상 만기가 이것도 뭐 좀 받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1년 이에 이건 단기 차입이라고 볼 수 있는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은 837억이다. 예,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거는 아까 장기 차입금 393억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카트하고 조명시설하고 이것이 10억을 3년 이내에는 전부 다 상환을 해야 되고 이게 아마 이제 카트일 겁니다. 그 다음에 3년 초과하는 거는 이건 이제 할부로 드렸기 때문에 3년 초기 매년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기 때문에 24억 정도가 3년 초과해서 상환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체 부채가 1265억이다 한 걸 앞에서 한번 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특수관계의 회사라고 하는데 특수관계 회사에서 채무 내역을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대체로 채권은 대여금이니까 대여금 금액이 없고 차입했는 금액이 또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393억이 세연결로부터 채무가 있다. 차입을 했다. 그리고 석성 DNC는 29억이다. 그래서 422억이 지금 차입을 된 상태다. 요거를 좀 나타내는 말로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급보증을 썼다. 그리고 담보 제공을 했다 하는데 지급보증도 중요한 겁니다. 지급보증을 썼는 게 아니라 지급보증을 받았습니다. 지급보증을 제공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어디로부터 받았냐 하니까 대표이사나 또는 세형 개발로부터 지급보증, 그러니까 세형 개발이 지급보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금액이 관련 차입금이 450억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150억 이거는 변제를 했고요. 상환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50이 지급보증을 했다. 이 세형 개발이 지급보증을 썼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연대보증이 돼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약정사항은 예를 들어서 반복해서 여러분 받는 내용인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는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 이것도 앞에서 한번 봤지만은 종중과 소유권 이전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 시점에 일금 93억 범위 내에서 협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게 이제 93억이 지금 이제 보증금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협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리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조명시설하고 카트였거든요. 이 조명시설은 취득 원가가 22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23억이라 보고요. 그 다음에 카트가 17억이라고 봅니다. 합해서 이제 이것이 40억인데 요거는 매년 할부를 이렇게 갚아 나가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장부 금액이 37억 약 38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는 사실은 확정일은 언제냐. 이게 2021년 3월 16일 날 이사회에서 승인이 됐어요. 세연 CC에서. 그리고 3월 31일 날 주주총회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단서가 있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세연 CC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는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세연 개발이요. 세연 CC의 모 회사인 세연 개발에 대해서 감사보고 및 재무제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특히 좀 강조할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세연
개발 감사보고서 재무세표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되는데, 이것을 보면은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라든가 감사 보고서라든가 이거를 볼 텐데,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은 걸로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대체적으로 한번 보면 유동자산이 353억 당좌자산입니다. 비유동자산이 세연개발이 856억이 됩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합해서요. 거기 전체가 353억, 856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장기 대여금이 대연했다는데 487억인데 세연 시시에 대여한 게 393억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법 조금 투자 주식인데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지분법이 이제 이 세연개발이 전체적으로 각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 투자 주식 금액이 얼마냐, 이게 684억이 됩니다. 이거 큰 금액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세연개발이 제가 부동산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느냐 이렇게 좀 했더니 부동산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요. 그래서 자산 총계가 1212억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1225억입니다. 부채가 또 훨씬 더 많습니다. 세연개발도요. 그리고 그 중에 단기 차입금이 이게 1149억을 단기 차입이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 총계가 어쨌든 간에 1245억입니다. 유동부채가 1225억이고 45억이니까 20억이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리 결손금이 35억, 적자가 35억이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연개발 감사보고서에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은요. 영업이익이 5억 3천만 원, 영업비용이 13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손실이 7억 7천만 원이 적자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영업 외 수익이 308억이 됩니다. 그런데 308억 중에서도 지분, 주식 투자를 해서 지분법에 의해서 그 이익이 305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데 이제 영업 외 비용이 또 327이니까 또 적자가 되죠. 적자가 되는데 영업의 비용은 내용을 보니까 이자 비용이 56억이고 대손 상각비가 이게 이제 손해를 손실이 나오는 거를 이게 상각시켜 나가는 거를 대손 상각비라 하거든요. 이것이 169억입니다. 지분법에 이익도 있지만은 손실도 주식 투자에서 뭐냐면 손실도 있어서 26억이 손실이고요. 계약 해지 손실도 16억이고요. 손해배상 이것도 59억이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순손실이 28억이 단기 순손실이 역적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금 변동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33억이 나오더라. 적자가 33억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연개발의 감사보고서의 주석을 몇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니까 대구은행에 150억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구은행에 현금으로 될 수 있는 당좌 금액이 150억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봤더니 이것이 사용이 제한된 예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제한됐을까? 여기에 보니까 법정 투쟁이 있어서 그런지 법정 소송권이 있었는지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로 설정이 돼 근질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지분법에 의해서 피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 내역,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이렇게 했는데 그 투자 내역을 말하는데 이 전부 다 자회사거든요. 100% 지분을 거의 가지고 70%, 50% 이상이면은 거의 회사를 자주우지하는 거니까 자회사를 할 정도거든요. 근데 전부 다 대체로 이제 그런데 이것이 장부 금액을 이렇게 쭉 보면은 684억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장부 금액이. 그래서 투자가 된 그 자산 금액이 비례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데 684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 관계자 현황,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자회사라든가 또는 종속기업이라든가 종속회사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근데 세연개발이 지배 기업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기업이고요. 그래서 세연개발 산업이 그리고 대체로 전부 다 보면 종속기업 아니면은 지분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세연 DNC하고 그 다음에 세연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6차까지 쭉 있네요. 지분이 좀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석성 개발이 있는데, 석성 개발이 지분이 이정미가 100%잖아요. 그런데 석성 개발의 종속기업이니까 이것도 객심 뭐 같이 이정미가 대표가 되지요. 석성 산업개발, 그다음에 석성 DNC, 석성 제1차, 제2차. 그다음에 세연 CC 같은 건 지분이 20%지만은 요거는 가족이 전부 다 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미 대표는 다 그냥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종속기업이나 자회사가 거의 한 15개, 16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인데, 지급보증인데, 지급보증 그 만기가 이렇게 있는 걸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세연 CC가 보증을 제공받은 거잖아요. 세연 개발이 보증을 써줬으니까. 그런데 보증 한도가 있고 관련 채무는 50억, 60억, 20억, 20억, 300억, 세연 신한캐피탈 300억이고요. 그래서 소개가 전체가 지금 450억인데 이것이 세연 개발이 보증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만기를 보면은 삼정은 여기 3월 21일, 요거는 불임제점 6월 21일이니까 이게 이제 종중 책임 준공 날짜가 6월 20일이잖아요. 예, 그때 전부 다 만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양저축도 만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DG캐피탈 요거는 3월 21일이니까 이거는 이제 지났으니까 처리가 됐을 거고요. 이 신한캐피탈 300억이잖아요. 300억이 6월 23일입니다. 이것도 전부 다 뭐냐면은 책임 준공, 준공 승인이 이렇게 날 시점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대출 만기가 돌아온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연 CC의 비욘드 이거는 180억 원 이거는 채무가 이제 상환이 됐는 상태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 포스코에서 이것이 106억, 그러니까 전체 합해서 729억 이거가 세연 개발이 보증을 써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연 개발에 대해서 한번 전체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세연 개발 연결 감사 보고서입니다. 연결 감사 보고서라는 것은 자회사나 그다음에는 또는 종속기업 같은 거 전체를 다 묶어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세연 개발이 자회사 까지 또는 종속기업까지 전체 합해서 재무상태표 감사 보고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유동자산이 728억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당좌자산이 631억이다. 이것이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 아, 세연이 이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유동자산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런 걸 집어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종중 토지를, 우리 골프장을 이렇게 매입을 한다면은 이 사람의 어떤, 자본 능력이 얼마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이 490억이고요. 그래서 투자자산이 180, 투자가 아까 봤듯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06억인데 부동산, 토지가 128억, 건물이 179억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가 1219억이고요. 그런데 또 부채가 보니까 1233억입니다. 부채가 좀 더 많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내용을 보니까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 1210억으로 되어 있고요. 비유동부채가 23억이고요. 그 다음에 미처리, 그러니까 결국 적자잖아요. 적자가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 연결 손익계산서도 간단히 한번 보면은요. 944억이 매출액입니다. 매출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결국은 분양을 해서 돈을 좀 벌었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 원가는 거의 절반에 가깝잖아요. 이것이 매출 원가고,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매출 총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463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판관비는 이것도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을 빼야 영업이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92억을 빼니까 371억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이 나왔다 보니까 영업외 수익을 하고, 그러면은 경상이익을 알려고 하면은 전체 아까
영업이익 371억이잖아요. 이거에서 영업외 수익을 더하고 영업외 비용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결국 경상이익은 63억이 이제 흑자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법인세가 또 의외적으로 96억이 상당히 큰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억을 또 빼야 됩니다. 빼버리면은 63억에서 96억을 보면 적자가 마이너스 34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자본 변동배로는 당기 말에는 14억으로 손실이 14억 적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 여기도 이제 추석에 우리 세연 CC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조금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지가 아까 봤듯이 127억이 부동산이 있다. 건물이 179억이 있다. 그래서 전체가 한 307억 정도가 부동산을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보면 내용이 하남시에 있는 하남미사 롯데캐슬 헤븐시티2의 오피스텔하고 걸린 생활시설 미분양 호실을 담보로 했대요. 아하. 그래서 하남시 미사지구 3-1, 3-2 및 3-3BL 복합시설 시축 사업인데, 이거를 하남 미사 롯데캐슬 헤븐시티2 이렇게 나타나네요. 여기에다가 담보대출을 약정을 해서 114억을 담보대출을 받았다. 한도가 114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만기일이 20년 12월 경과하는 날이다. 21년이 금년 연말이 되겠네요. 1년이니까 내년 12개월이 지나니까 내년 4월 달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담보 신탁도 했다. 이걸 보면 담보 신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분양된 어떤 물건에 대해서 담보 신탁을 했습니다. 이 미분양된 어떤 물건이 뭐냐니까, 롯데 캐슬 헤븐시티2 1층에 107호 외에 22개 호실이니까 전체가 23개 호실이잖아요. 요거를 담보 신탁을 했고, 또 롯데캐슬 헤븐시티2 역시 1층 101호 외에 16개, 그러니까 전체가 7개 호실을 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분양공사 계약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힐스테이트 미사역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그랑파샤주 상가개발사업 이 두 개의 부동산인데, 기초 계약 잔액은 이게 1098억입니다. 1098억이고 여기에서 분양 수익이 940억이 분양 수익을 얻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남 미사에 있는 롯데캐슬 헤븐시티2 개발 사업이 이게 55억인데 이것이 분양 수익이 지금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누적 분양 원가 전체를 한번 보면은 힐스테이트 미사역 오피스텔하고 그랑파시아주 상가 개발 사업이 이 누적 분양 수익이 얼마냐? 3,044억인 큰 금액이네요. 3,044억인데 이게 분양 원가는 1,723억이니까 분양 원가를 빼야 분양 이익이 나오잖아요. 분양 이익이 거의 한 절반 정도 나오네요. 상당히 큰 금액을 분양 이익을 받네요. 1,320억이 분양 이익을 받답니다. 그 다음에 하남 미사에 있는 롯데캐슬 헤븐시티 개발 사업 이거는 1,249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적 분양 원가가 935억이고 분양 이익을 얼마나 받냐 하니까 314억 정도 받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간단히 보고요. 특수관계자 현안은 앞에서도 한번 봤던 건데요. 세형기업의 종소기업이 세형산업개발이고 기타 특수관계는 전부 다 자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전부 다 아까 봤듯이 세연 제1차부터 제6차까지 석성개발은 인데 석성개발 자회사들이 종소기업들이 쭉 나오는데 석성산업개발, 석성 DNC, 석성 제1차, 제2차, 헤븐시티, 그 다음에 세연 에너지 S, 세연 CC는 지분 20인데 이건 가족이 다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정도로 한 15, 16개 정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기간의 종료일에서 연결회사의 특수관계에 대한 채권 채무 내역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은요. 여기에서 여러 개 회사인데 쭉 대기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는 세연 CC에 그 대여를 했는 게 우리가 앞에서 393억이 대여를 했다 하는 걸 우리
그걸 보지 않아서 확인했잖아요. 어쨌든 간 대여금이 전체가 618억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차입금은 얼마냐 하면 차입금은 676억이다. 차입이,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세형 감사 보고서, 세형 개발 감사 보고서, 세형 개발 연결 감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연을 상대하려면은 재정 상태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연의 재정 상태를 안다는 것은 앞으로 대응하는데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연 개발에 그 재원 능력이 얼마가 있느냐, 우리 골프장을 매수할 능력이 있느냐, 혹시 부도 가능성이 있느냐, 우리 골프장을 공매하느냐, 공매한다는 그런 소문이 자꾸 있다 보니까 이 공매 가능성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세연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연의 감사 보고서를 제목으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세연의 골프장 매수 능력이 있는 여부하고 또 세연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공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걸 가늠해 보기 위해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세연의 어떤 재정 상태를 보면 세연의 작업 능력을 이렇게 보면은요, 세연CC 자체는 우리 종중 토지나 골프장을 매입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제 세연 개발과 여러 자회사들의 들었던 자금을 동원을 하게 되면은 자금 조달 능력이 있을 수 있다. 또 종토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골프장을 담보로 해서 새롭게 대출을 받으면은 상당한 금액의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중에서 준공 승인이 나고 명의 이전이 됐을 때는 우리 종중이 일부 대출을 받아서 세연하고 법정 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은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또 골프 주주 이용권을 분양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금 능력은 어떻게 보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묶인 것을 보면은 자금 여력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비싼 이자를 낸단 말이에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좌 자산이 있으면 그걸 꺼내가지고 비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걸 해소하지 못하는 걸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법정 다툼이 있어서 또 그렇게 묶여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을 매입할 조달 능력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동성 자금이 아까에서 수백억이, 그러니까 631억인가 이렇게 유동 자금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동원을 하려면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여러 회사 자금을 조달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종토를 매입하고 나서 골프장을, 반복되는 말이네요. 골프장을 담보로 새롭게 대출받으면 자금 융통은 가능하다. 자기 소유로 전환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이용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을 일부 주주 이용권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자금 마련을 했을 때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매 가능성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공매를 기도하여 골프장을 탈취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하다. 세연씨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공매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연이 공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자신들이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393억을 대여를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앞에서 쭉 봤듯이 연대 보증을 좀 더 썼잖아요. 그래서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연 개발이 망해야, 부도가 나야 공매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만약에 어떤 음모로 종중을 음해야 한다면은 종중에서는 당장 계약 해지시켜서 쫓아내야 됩니다. 고의적 공매 청구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종중에서 세연을 계약 해지시켜서 쫓아내야 되지요. 쫓아내고 골프장을 종중이 직접 운영을 합니다. SPC 해서 특수 범위를 마련해 가지고 종중에서 운영하면은 지금 시세도 좋고 골프장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연CC는 계약 위반이 15가지 열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하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15가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또 16가지가 될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폭로하고 책임을 물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세연CC 감사 보고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골프장이 우리 종중으로 명의 이전되고 나면은 종중에도 자금을 융통할 여러 개 생깁니다. 그러면 제사 공과는 억지 소리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도 법적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참 쭉 긴 내용들을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는 조금 정리가 거의 다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어떤 비리라든가 계약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를 다 폭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세연에서도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동안의 종중의 비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거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연안이시가 양만인가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입장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종중 세연을 본격적으로 제가 좀 비판할 거는 비판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의전공 종토 수어 요거를 입력을 하면은요, 이렇게 꽃의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 꽃에다가 손으로 터치를 하고, 그 위에 상단 부분에는 요 탭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동영상에다가 터치를 하면은 제가 올린 영상들이 좀 쭉 다 나옵니다. 거기서 다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댓글도 달 수 있고, 카톡은 안 됩니다. 구독을 누르시면은 알림에 구독을 누르시고 난 다음에 알림 종에다가 터치를 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종에 그 수염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다 터치를 해주면은 새 영상이 올릴 때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좀 많은 시청을 바라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울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